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증권시장 조작사건.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은 그러나 강성원 그룹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김재춘에게는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강성원, 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7명이 충무로 일가 사보이 호텔 옆 카네기홀 2층에 사무실을 냄 영입대상 각 게임을 50명 추려내고 종로 2가 뒷골목 제1전당포 건물로 옮김. 건물 2, 3층을 빌어 동양화학주식회사로 위장함. 동양화학주식회사로 위장한 정보부 정당조직팀은 간부급 인사 영입 시작. 뉴욕타임즈 서울특파원 서인석, 국민대 강사 이호범, 서울물리대 교수 황성무, 대학 강사 이용남, 민의원 의장 비서관 신광순, 증권거래소 이사장 대리 박동섭, 연세대 강사 박동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소두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장용 영입. 1962년 3월에는 관리부, 조직부, 조사부 설치, 사무실을 부서별로 분리. 관리부 사무실은 종로 2가 제1전당포 건물 사용, 사무총장은 이영근, 관리부장 정지원, 조직부 사무실은 제1전당포 건너편 건물에 입주, 조직부장은 강성원, 조사부장은 을지로 2가의 사무실 마련, 서인석 부장, 영입인원 100명 육박.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 김재춘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올라온 이런 보고 가운데는 낙원동 춘추장을 1년간 전세 내어 특수 정치교육을 하는데 그 방법이 공산당의 난파간첩 밀봉교육과 흡사하다는 과장된 보고도 있었다.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훈련생끼리도 접촉할 수 없도록 비둘기집처럼 칸막이를 하고 요강까지 가지고 들어가 방 안에서 볼일을 본다는 식이었다. 이런 교육에는 간첩이 관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황태성의 이름이 새삼 거론됐다. 춘추장은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 임화수의 집이었다. 대지 300평에 양식과 한식을 혼합한 80평의 이 건물은 임화수의 몰락 후 한때 고급 요정으로 쓰였다. 여기서 재건동지회 요원교육을 맡은 사람은 훈련원장 윤천주 고려대 교수였다. 윤천주는 황태성 관련설이니 난파간첩과 같은 밀봉교육 운운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재건동지의 부산지부 책임자로 뽑혀 춘추장에서 교육을 받았던 예춘호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천주에 따르면 교육은 5일간의 합숙, 단체, 강연식이었다고 한다. 1962년 6월 김재춘은 입수된 정보를 종합하여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놓고 비밀리에 이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하, 장차 혁명군이 민정에 참여하여 정권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종필 정보부장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린데.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박정희는 자신이 김종필 부장에게 허가한 재건동지회 비밀 조직을 모른 척하고 김재춘 방첩부대장에겐 철저 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만 해도 혁명 주체 세력 안에서 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겉으로는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군에 복귀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대국민 약속으로 되어 있었다. 김재춘 합동수사본부장 겸 방첩부대장은 군, 검, 경을 지휘하여 재건동지회 조직의 활동에 대한 내사를 계속했다. 이를 알게 된 중앙정보부도 대응책을 취해 양쪽 요원들은 충돌을 빚기도 했다. 김형욱, 길재호 등 648기 최고위원들이 찾아와 왜 혁명 동지끼리 이러느냐고 대들기도 했다고 한다. 김재춘은 무슨 소리인가 혁명 공약대로 해야지 하고 원칙론을 앞세웠다. 김재춘은 중앙정보부가 공수단 출신 차지철 대위를 팀장으로 하는 특공조를 자신의 주변에 배치하여 위협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났다. 나는 박병권 국방장관,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김동화 최고회의 재경분과위원장, 김진휘 수도방위사령관,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유병현 장군, 박태준 장군 등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종필의 독주를 개탄하면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혁명 주체가 두 조각이 난 것은 바로 김종필계의 민정참여 추진파와
혁명공약 준수파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다. 우리는 수시로 김종호 총장 관사에서 만나 그동안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사태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정보부 행정관 강성원 등이 재무부와 농협 등의 압력을 가하여 거액의 국고금을 동원, 증권시장을 조작하여 거액을 만들어 그 일부를 재건동지회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낱낱이 보고됐다. 김종필을 핵심으로 하는 648기 출신 영관 장교들은 군 내부에서 연대장, 작전참모 등 실병지휘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5.16 쿠데타에서는 두뇌 그룹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박정희란 항성에 가장 가까운 궤도에서 돌고 있는 위성 그룹이었다. 이들처럼 혁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계급이 높은 장성 그룹은 하급자인 김종필 그룹의 독주에 기분이 대단히 상해 있었다. 김종필 그룹은 민정참여 쪽이었고 장성 그룹에는 군 복귀파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갈려진 두 세력의 갈등을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가 김종필 부장에게 최초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증권시장 조작 사건이었다. 박정희, 김종필 혁명 주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정권을 흔들어 놓게 되는 1962년 증권 조작 사건은 윤응상이란 매우 흥미있는 인물이 주연한 드라마였다. 1916년생인 그는 황해도 해주 출신이었다. 독학으로 일본 중앙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광복 뒤 서울에 정착한 그는 귀금속상을 했다. 교제 범위가 넓은 그는 6.25 전쟁 중에 쌍용그룹 창립자 김성군이 세운 동양통신의 전무, 발행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군의 실력자이던 원용덕 헌병사령관, 김창룡 특무부대장과도 친했다. 윤 씨는 강원도 속초가 전쟁 전엔 전기가 보급되었는데 수복된 뒤엔 촛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사채를 빌려 미군용 발전기를 구입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동해전기를 설립했다. (1955년) 그는 동해전기를 이동근 경양여객 사장에게 넘기는 대신 한일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증권업계에 뛰어들었다. 그 뒤 6년간 윤 씨는 증권시장에서 떼돈벌이와 파산을 거듭하는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면서 증권시장의 생리를 체득해갔다. 증권 파동의 주역인 윤응상은 5.16 직후에도 증권 투기의 실패에 따른 고소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용산의 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의장이 2년 뒤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그는 정보부 정책연구실 행정관 강성원 소령에게 연락하여 충무로 다방에서 만난다. 그 전에 강성원 소령은 윤 씨의 친척을 통해서 윤 씨를 만났고 윤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잘 풀어준 인연이 있었다. 윤 씨는 김종필 부장의 정치 참모인 강 소령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정권 이양을 하는 데는 적어도 100억 판 정도의 정치 자금이 들 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죄다 부정축제 혐의로 묶여 있으니 누가 이권에 관계없이 돈을 내놓겠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증권시장에서 100억 환을 만들어 줄 테니 석 달 동안 7억 환만 융통해 주시오. 강성원은 나는 돈에 대해선 무식하다면서 다음날 같이 근무하는 정지원 소령을 데리고 나왔다. 정 소령은 재건동지회 비밀조직 사무국의 관리부장이 될 사람으로서 재정을 맡게 돼 있었다. 이후 강, 정, 윤 세 사람은 증권 투자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다. 증권거래소와 가까운 서울 명동의 메트로 호텔에 연락처를 정해두고 강성원은 홍 회장, 정지원은 박 사장으로 위장했다. 넉 달 동안의 준비 작업 끝에 윤응상은 1962년 1월에 1흥증권과 통일증권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각 5천만 환. 윤 씨는 정지원을 통해서 자본금을 유통했다고 말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문제인데 강성원은 지금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 정보부의 돈을 가져다 쓴 것도 국고를 축낸 것도 아닙니다. 농협이 갖고 있던 주식을 빌려와 운영자금 대용으로 썼습니다. 즉 당시에는 결제기일에 여유를 두는 선한이란 일종의 선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의 보증금으로서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증거금이라 하여 양측이 미리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5억 한화치 정도의 농협 주식을 이런 증거금 대용으로 썼고 돈을 번 뒤 주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물론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제가 정보부의 힘을 빌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권 투자로 한 20억 원을 벌어 재건동지회 조직에 썼습니다.
그래서 정보부 돈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 증권 투자 계획을 김종필 부장에게 보고할 때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재건동지회를 조직하는 데는 돈을 일절 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종필의 설명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공화당을 조직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4대 의혹 사건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서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조직 단계의 돈은 내가 관장하고 있던 기관의 자금으로 썼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협작질해서 정당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맹세코 그런 돈이 흘러들어왔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내가 정부 돈으로 정당을 창당한 것도 혁명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요. 증권 사건에 관한 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엔 증권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바람을 넣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 걸로 압니다. 거기서 돈을 번 사람이 어느 정도 기증을 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돈이 들어온 건 사실이군요 라고 월간조선 기자가 묻자 김종필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죠 라고 시인했다. 정보부 요원으로부터 든든한 자금 및 권력의 뒷받침을 확보한 증권 조작의 귀재 윤흥상은 1962년 초 자신의 증권회사를 통해서 대중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액면가 50전이던 대증주는 1환 17전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윤씨의 매입 작전으로 곧 2환선을 넘었다. 윤씨는 5억 5천만 주를 사들였을 때 팔아버렸다. 강성원, 정지원은 윤씨의 첫 솜씨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윤씨를 지원하기 시작한다.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은행주, 한전주, 미창주, 중금주 등 10여 개 종목에 지나지 않았다. 윤흥상은 증권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증권시장 활성화로 떼돈을 버는 전제 조건이라고 인식했다. 윤씨가 주목한 것은 금융조합연합회 청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한전주 12만 8천 주였다. 금융조합을 모체로 만들어진 농업은행은 5.16 혁명 뒤 농협에 합병됐다. 농협이 금융조합 청산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강성원은 농협 부회장 권병호를 찾아갔다. 강소령은 국방부 총무국장 출신인 권병호에게 말했다. 증권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니 한전주를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 넘겨주십시오. 지금 한전주의 값이 맞지 않아서 처분할 때가 아닙니다. 회장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강소령은 일단 물러났다가 농협 회장 오덕준을 찾아갔다. 오덕준은 감독부서인 농림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원은 농림부 장관 장경순이 김종필 부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천병규 재무부 장관은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서 한전주 매각을 승인했는데 윤흥상 씨는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생략했다고 했다. 정보부의 위세를 업은 윤흥상은 이렇게 하여 한전주 12만 8천 주를 1주당 15,813원의 일흥증권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당시 시세와 비슷한 가격이었다. 그때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전주는 10만여 주에 지나지 않았다. 윤흥상은 그보다 많은 12만 8천 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비밀에 붙이고는 상장된 한전주를 사 모으기 시작하여 값을 올리는 작전에 착수했다. 2월 말에 한전주의 시세는 2만 환대, 나중에는 6만 환대로 올랐다. 비로소 증권시장에 대한 시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돈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3월 중 증권시장의 거래 약정 대금은 340억 환으로서 2월에 4배였다.